모셨습니다. 큰 박수 받아주세요. 오늘도 두 분께서 이렇게 긴 일정을 또 소화하시고 이렇게 또 여러분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기 위해 이 자리에 오셨는데요. 네, 두 분 먼저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방금 전에 이 옆에서 무대 인사를 하고 왔습니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하얼빈에서 대한해군 참모중장 안중근 역을 맡은 현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감독 오민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아마 두 분이 영화 개봉하면서 굉장히 많은 인터뷰를 하셨을 것이고 또 많은 매체에 출연하셨겠지만 이렇게 관객들과 바로 앞에서 만나서 대화하는 경험이 굉장히 특별하실 것 같아요. 두 분은 어떻게 오늘 좀 떨리신가요? 감독님이랑 저는 이 GV 자리를 좋아하는 편이어서 네, 관객분들이 또 영화를 어떻게 보셨는지 또 궁금한 점이나 아니면 또 느꼈던 점들을 같이 이렇게 허심탄회하게 얘기할 수 있는 자리다 보니까 네, 저는 좋습니다. 네. 감독님은요? 야, 이렇게 월요일에 또 늦은 밤에 이렇게 자리를 가득 채워주셔서 감동이 옵니다. 뭐 저 때문은 아닌 것 같고 현빈 배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오늘 하여튼 즐거운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네, 여러분들이 이제 카메라 많이 찍으시니까 좀 박수 치시기가 불편해가지고 그러니까 박소리가 좀 적을 때도 있더라고요. 네. 오늘 또 감독님 이렇게 오늘 눈이 왔었잖아요. 이렇게 GV하고 관객들 만날 때마다 좀 눈이 오는 것 같아요.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다 영화를 이제 보셨으니까 여기 눈은 다 진짜 눈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눈을 뭐 계획하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냥 대본에는 눈이 없었어요. 그냥 시다사 전투도 그렇고 다른 데도 그렇고 매번 눈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뭔가 하늘에서 우리한테 뭔가 이렇게 주시는 것 같아서 그냥 그 눈을 다 그대로 스크린에 옮겼고 제작 보고회 때도 또 눈이 왔어요. 많이. 또 오늘도 눈이 왔고 그래서 저는 우리 현빈 배우가 눈을 몰고 다닌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뭔가 축복의 의미, 뭐 로맨틱한 것도 있지만 사실 이 영화와도 너무나 잘 어울리고 그런 정치 속에서 저희도 또 이렇게 GV를 즐거운 대화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따가 여러분 질문하시는 분들께는 저희가 또 조그마한 선물도 준비했거든요. 동화 연필이라고 광복절 연필인데요. 너무 예쁘게 이제 포장된 그런 케이스에 담겨져 있는 아주 귀중한 소중한 선물 준비되어 있습니다. 좋은 질문 많이 해주시고 또 질문이 아니시더라도요 영화 여러 번 보시면서 감상평도 해주시면은 아마 두 분께 정말 좋은 추억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감독님께 그래도 제가 먼저 질문을 드릴게요. 하얼빈은요, 저도 3번 정도 봤거든요. 그런데 이제 안중근 장군을 중심으로 한 모든 독립운동가에 대한 헌사 같은 작품이 아닐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안중근 장군 한 사람뿐만이 아니라 동지들, 그리고 이제 그 동지들을 생각하면서 또 이제 특별히 연출하신 그런 장면들도 있었고요. 그런 거 보면은 여기 출연하시는 배우분들이 정말 다 쟁쟁한 배우분들이시잖아요. 감독님께서 전 작품들에서도 내부자들이라든가 또 남산의 부장들에서도 이제 참 여러 배우복이 참 많으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훌륭한 배우분들 같이 좀 조화롭게 그렇게 연기를 할 수 있도록 좀 이끌어주신 것 같은데 좀 그런 앙상블을 잘 만들어내는 어떤 감독님만의 연출 비결이 있을까요? 글쎄요. 일단 되게 항상 그 명배우들을 만나는 건 정말 큰 축복인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현빈을 만날 줄은. 그렇게 따라다니셨다는 얘기가 있던데. 안중근 장군의 말씀처럼 될 때까지 쫓아다녔습니다. 네, 결국 넘어오더군요. 네. 근데 참 특별한 뭐 연출이 있다기보다는
그냥 그 좋은 배우들이랑 같이 작업할 수 있었던 게 되게 큰 저한테는 운이었던 것 같아요. 항상. 배우분들이 마음껏 그냥 연기하실 수 있도록 좀 예, 풀어놔 특히 주시고. 하얼빈은 좀 그랬습니다. 여러 가지 지점들이 우리 현빈 씨를 비롯해서 뭐 박정민 씨 그리고 조우진 씨, 뭐 전여빈 씨, 박훈 씨 모든 배우들이 되게 그들끼리 되게 특히 동지애가 되게 좋았어요. 박훈 배우와 이제 뭐 일본군이 그렇지만 특히 동지들끼리 정말 특별한 그런 어떤 전우애, 동지애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런 앙상블들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화면에 담긴 것 같아요. 네네, 현빈 배우님께 그래서 뭐 비슷한 질문인데요. 이게 뭐 진중한 신들이 많아서 사실 막 촬영장 분위기도 막 어떠웠을까? 그런 생각도 들지만 또 이제 카메라 뒤에서는 또 뭔가 배우들끼리 좋은 작품 만들어야 되니까 뭐 분위기 메이커를 해주신 분이 있다던가 네, 촬영장 분위기가 좀 궁금합니다. 촬영장에서는 대다수 영화 속의 분위기였던 것 같아요. 특별히 크게 벗어나면서 뭔가 즐기거나 이런 것들은 없었던 것 같고요. 촬영이 끝나고 나서 이제 뭐 밥을 같이 먹게 되거나 아니면 뭐 술 한잔 이렇게 하게 될 경우에는 그때 조금씩 풀어지면서 또 그날 촬영했던 얘기들을 하거나 아니면 다음 날 찍어야 되는 것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 뭐 계속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셨군요. 네, 뭐 현빈 배우님 캐스팅 제의 받고 이렇게 쫓아다니셨다는 표현하셨지만 이게 조금 여러 번 고사하셨다가 이제 받아들이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안중근 장군이라는 그 우리 역사에서 너무나 큰 의미를 갖고 있는 그 분을 또 연기하셔야 되는 그 중압감 때문이 아니었나 싶은데 좀 촬영 전에 그렇다면 일단은 제의를 받아들이고 나서 안중근 장군이 되기 위한 어떤 과정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뭐 당시 시대에 맞는 영화를 찾아보신다거나 아니면 뭐 책을 읽어보신다거나 체력 단련을 하신다거나 여러 가지 준비하셨을 것 같은데 그런 이야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독님이 저를 쫓아다니신 건 아니고요. 네, 감독님은 저를 계속 불러내셨죠. 그래서 미팅하러 제가 찾아갔고요. 정확하게 네, 체크. 네. 제가 계속 감독님 쪽으로 갔습니다. 네. 근데 그 처음에 감독님과 이제 이 작품을 하기로 결정을 하고 나서 감독님께서 저한테 하셨던 얘기 중에 하나가 근육을 다 뺐으면 좋겠다 했었어요. 네. 그래서 그때는 제가 운동을 하고 있을 시기여서 몸이 좀 큰 상태였어요. 근데 이 안중근 장군님은 근육이 좀 없었으면 좋겠다 해서 일단 근육을 다 빼달라 그래서 제가 그 이후로 촬영 들어갈 때까지 한 12kg 정도 감량을 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근육이 하나도 없는 몸으로 촬영을 했죠, 외적으로는. 그리고 뭐 지금 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안중근 장군에 대해서 지금 기록이 남아있는 어떤 사진들이나 외적인 모습을 볼 수 있는 것들은 다 거사의 이후의 모습들입니다. 그 전의 모습들이 지금 안 남아있어서 그래서 감독님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영화적으로 만들 수 있는 부분이 있겠다 해서 머리도 길을 수도 있고 전투의 상황이니까 수염 모양도 다를 수도 있을 거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조금 창작을 해서 만든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들은 전부 다 그 자료 찾아보는데 시간들을 많이 보냈던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남아있는 어떤 기록들과 사료들을 찾아보면서 이분의 이제 행적을 알아가는 게 저한테는 첫 번째 일이었고 그리고 영화에 담겨있는 주 내용이 인간으로서 안중근 장군이 느꼈을 뒤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것들은 기록에 남아있는 부분들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그 사이사이 어떤 행동을 하시거나 어떤 말을 남기셨거나 어떤 기록들을 남기셨을 때 그 중간에 비어있는 공간을 찾으려고 많이 노력을 했었던 것 같아요. 이 행동을 하시기 전에는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 뭐가 가장 힘드셨을까? 또 뭐가 두려우셨을까? 그러면서 계속 찾아보고 상상하고 감독님이랑 얘기하고 이게 촬영 준비할 때부터 크랭크업 되는 마지막 날까지 하루하루 매일 반복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준비를 오랫동안 하신 끝에 이제 촬영하시면서는
정말 뭐 건강상의 이상이 오시지 않을까. 왜냐하면 너무 심리적으로 힘드셨을 테니까. 뭐 육체적으로 힘드셨던 건 우리가 다 영화에서 봐가지고 다 너무 춥고 막 그걸 다 CG 없이 또, 그러니까 대역 없이 또 소화하신 걸로 저희가 알고 있거든요. 막 불면증이라든가 뭐 이런 거 없으셨나요 혹시 심리적으로? 그런 거보다 참 이게 처음 얘기하는 것 같네요. 감독님 앞에서 운 적이 몇 번 있어요. 네, 너무 이게 이 어깨에 짓누르는 게 원체 크다 보니까 근데 이거를 뭔가 해소하고 싶은데 이게 막 100% 해소가 안 되는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술 먹으면서 네, 감독님한테 네, 주저리 뭐 하소연도 하고 그러면서 또 뭐 촬영도 하고 그랬는데 그쵸. 이렇게 훌륭하신 분을 연기한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일인데 그래도 뭐 완벽하게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제가 여태까지 연기 배우로서 살아가면서 가장 진심을 다해서 보낸 시간인 것 같아요. 네.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이렇게 노력하신 끝에 나온 이 안중근 장군의 연기 완벽했죠, 감독님? 그 시대의 공기를 만들었죠. 정말로 말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현빈 배우가 그 공간에 있어도 그냥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그 시대의 공기와 안중근 장군의 어떤 숨을 저는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현빈 배우가 가끔 뭐 저랑 술 마시면서 너무 웃을 수밖에 없죠. 정말로 그 무게감이라는 거는. 그래서 가끔 저 앞에서 이제 울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울었습니다. 현빈 배우 앞에서 울지는 않았고 가고 난 다음에 아내한테 전화해서 현빈 배우가 운다. 그래서 근데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울었어요. 너무 슬퍼서. 정말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그냥 같이 있어주는 거. 결국에는 그 캐릭터라는 거는요, 감독이 디렉션을 주긴 하죠. 그렇지만 결국은 배우가 만들고 해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현빈 배우가 이 작품에 정말로 어마어마한 정말로 공헌을 했고 그거에 대해서 정말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드리고 또 한편으로 미안합니다. 꼭 고마움보다 좀 미안함이 커요, 사실 현빈 배우한테. 근데 그거는 제가 안중근 자서전을 처음 읽었을 때 느꼈던 감정입니다. 예. 그래서 시작한 거거든요, 제가 이 작품은. 그분이 그 거사를 30회 하셨는데 이 고마움보다 그 미안함이 정말 크게 다가오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저는 이 영화가 통쾌한 영화로 여러분들께 보여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관객분들도 이 영화를 보면서 고마운 마음보다는 그 미안한 마음을 더 느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연출자로서. 예. 그렇다면은 정말 현빈 배우님이 안중근 장군 역할을 너무 잘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같은 감정을 느끼셨다고도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렇다면은 저희 관객석 이제 이 영화가 정말 완성도가 높잖아요. 저 처음에 이제 보고 나와가지고 정말 너무 영화 잘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전체적으로 이제 잿빛 톤, 좀 블루 톤의 그런 이미지가 강한데 그 사막신 장면, 그 시퀀스에서만 좀 노랗고 붉은 그런 빛들이 많이 등장을 하고 그게 이제 이 포약을 구하러 가는 하나의 여정이다 보니까 하나의 이제 커다란 줄기에서는 조금은 가지를 친 그런 시퀀스로 보이거든요. 또 박정출이라는 인물이 딱 그 장면에만 등장을 하고 하다 보니까 네, 그 시퀀스에선 좀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싶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실제적으로 그 우리 독립군들, 그 안중근 장군이 그 하얼빈을 가기까지의 여정을 좀 추격적으로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리고 제가 원했던 거는 그 대사에도 나오지만은 지금 나라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편히 누울 땅 한 평도 없는 거죠. 근데 그 광활한 이국의 땅에서 그들이 걸어다니고 말을 타고 달리는 모습이 어딘가 모르게 되게 서글퍼 보이고 외로워 보이고 그리고 그 모습이 되게 숭고하게 보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장면들이 저에게는 필요했습니다. 그런 것들을 되게 좀 이렇게 그림적으로 회화적으로 숭고하게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러니까는 그 숭고미라는 건 뭐냐면은 그 칸트가 정의를 했는데 어떤 우리가 되게 광활한 자연, 막 그런 자연 속에서 인간이 딱 느끼는 감정이거든요. 그거는 내 육체가 얼마나 작고 얼마나 하잘없는지를 느끼면서 그 한계를 느끼면서 동시에 그렇지만 이제 정신이 깨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정신이 깨어나니까는 되게 초월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어떤 자기 목숨도 자기 육체도. 그래서 그게 저는 안중근 장군과 독립군들이 정말 뭐 물리적으로 상대가 안 되죠. 그 거대한 일본 제국이랑 맞설 수 있었다는 거죠. 그거는 총과 무기가 아니다. 그거는 깨어있는 정신이다. 그 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그 총검 앞에서 당당할 수 있었던 거고 싸울 수 있었다고 그걸 좀 이렇게 지각적으로 보여주고 싶었어요. 정말 그 사막신 뭐 이 영화 자체가 거의 CG가 많지 않고 그 사막신에서는 낙타 2마리만 CG였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진짜죠. 네. 낙타 2마리는 아니고 말 2마리인데. 낙타가 아니라. 근데 실제 몽골에 낙타도 있습니다. 네. 근데 또 우리 안중근 장군과 독립군이 낙타를 타고 하는 약간 좀 그림이 사과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말이 이제 4마리인데 2마리가 이제 도망갔어요. 근데 그 몽골에서는 종종 있는 일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그 2마리를 이제 티 안 났죠, 여러분. 어떤 말이 도망갔는지. 네. 그리고 조금 첨부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그 몽따주는 저는 되게 시적으로 또 보이길 바랬어요. 영화지만 뭔가 좀 시적으로 다가가기를.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많이 기다리셨죠? 네, 이제 질문 받아볼 텐데요. 네, 뭐 감사하다 말씀해 주셔도 좋고 네, 질문해 주셔도 좋습니다.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를 드릴게요. 저는 제일 저쪽에 그 복도 쪽에 앉아 계신 분이 손을 제일 먼저 드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지금 뒤돌아보신 분. 네. 우선 그 좋은 영화 만들어주신 배우님과 감독님께 감사의 말씀 전하고 싶고요. 그 기차에서 그 저희 동지들과 일본군이 마주치는 장면에서 우덕수는 일본군에게 끝까지 저항의 눈빛을 보내는 반면에 김상현은 억지로라도 웃는 모습이 기억에 남았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 김상현이 일본군 앞에서 억지로라도 웃는 모습이 일정이 나중에 될 것이라는 시그널이었는지 조금 궁금했습니다. 감독님께 여쭤볼게요. 그런 의도는 아니었는데 또 이런 게 영화의 묘미 아니겠습니까? 네, 해석은 다 이렇게 관객분들이 이렇게 자유롭게 하시는 게 근데 지금 또 약간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또 들었어요.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질문도 받아볼까요? 여기 맨 앞으로 가볼까요, 이번엔? 마이크가 너무 왔다 갔다 하도록 제가. 진짜 하얼빈에서 오셨대요. 정확히는 그 옆 동네지만. 저 영화를 여러 번 보면서 일단은 저 살다 보니 현빈별을 보는 날이 와서 너무 감격스러운데 되게 영화를 여러 번 보면서 전공이나 제가 지금 하는 직업이랑 관련이 있어서 여러 번 보면서 되게 느꼈던 것 중에 그 대목 중에 되게 인상 깊었던 게 초반 전투씬에서 저는 되게 화려하고 웅장하다기보다는 조금 막 처절하고 되게 참혹한 그런 게 엄청 가슴을 때렸거든요. 근데 그게 오히려 그들이 아까 현빈 배우가 말씀하신 사료 속에 존재하는 그런 그러니까 사료 속에 존재하는 그 영웅이 아니라 개개인으로서의 인간 자체임을 더 잘 보여주고 매 순간마다 되게 두려움과 공포에 짓눌리고 갈등하는 개개인들의 모습이 오히려 그들이 진짜 실존에 있었음을 되게 증명하는 것 같아서 되게 마음이 아팠는데 어찌 보면 영화의 흥행 포인트이자 킥이 될 수 있는 그 전투씬들을 되게 화려하고 테크니컬한 미장센 대신 그 전투 자체에만 집중한 연출이라고 저는 많이 느꼈었는데 혹시 아니라면은 죄송합니다.
혹시 이걸 이 장면이나 씬을 디렉팅할 때 특별히 염두에 뒀던 부분이 있을까요, 감독님께서? 네. 지금 말씀하신 게 정확합니다. 정확한 저의 의도고, 그리고 그 장면에 대한 어떤 거는 사실 감독보다는 우리 현빈 씨나 우리 배우들이 완성해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현빈 배우한테 좀 들어보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감독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원래 이제 저희 영화의 액션 팀이 이 지금 신화산 전투에 관련된 액션 시퀀스들을 전부 이제 만들어 주셨어요. 근데 처음에 이제 그 영상을 이제 데모 테이프를 이제 받아보고 영상을 봤을 때 조금은 그냥 액션 씬 같은 느낌이 더 컸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감독님한테 말씀을 드렸었죠. 이게 이렇게 찍을 시는 이렇게 나오는 액션은 아닌 것 같다. 그리고 각 우리 안중근 장군뿐만이 아니라 우덕순, 김상현, 모리 그리고 이창섭 모든 우리 독립군들 각 캐릭터들마다의 서로 다른 액션이 있어야 될 것 같다. 느낌이 다른 각 캐릭터에 맞는. 그래서 촬영 전날 전부 다 바꿨어요. 액션을 전부 다 바꿨고 그리고 그 하루 전체를 리허설하는데 다시 시간을 보냈어요. 그 현장에서.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다른 배우들 거 액션까지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안중근 액션은 조금 더 무기 사용도 많았었고 원래는 그리고 조금 더 화려한 액션이었는데 그걸 다 걷어내고 그냥 힘과 그리고 살아남아야 되는 이 처절함만 가지고 이 액션을 다 찍기를 바랬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그걸 액션팀이랑 다시 하루 종일 리허설을 하고 다음 날도 한 컷 오케이 사인 받기 전까지 한 6시간 동안 한 컷 건지려고 촬영을 액션을 찍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랬던 이유가 그때 당시에 그 액션은 말 그대로 살아남아야 되는 게 가장 첫 번째이기 때문에 처절해야 되는 게 첫 번째였고 그리고 그렇기 위해서는 또 대역이 있었으면 안 됐어요. 왜냐면 그러면 그 처절한 표정과 감정들을 담아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배우들이 대역을 안 쓰고 본인들이 직접 모든 액션을 소화를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감정들을 그래도 저희가 전달하고자 하는 감정을 느끼셨던 게 아닌가 싶어요. 와 진짜 촬영 이렇게 하루 전날 액션씬 다시 리허설하고 얼마나 진짜 이 작품에 비장한 각오가 다 돼 있으셨는지 느낄 수 있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 그리고 그냥 제가 하나만 더 보태면 근데 그거를 보시고 또 감독님이 그거에 맞는 디렉션을 주셨기 때문에 또 가능했던 거고 그리고 그거를 카메라 감독님께서 잘 잡아주셨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 크죠. 왜냐하면 배우들이 아무리 연기를 한다고 해도 카메라 감독님이 그거를 온전히 저희의 느낌들을 전달이 안 되면 의미가 없는 건데 그런 것들을 이 두 분이 상의하에 다 그거를 담아내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인 것 같아요. 감독님도 덧붙이시는 말씀. 그래도 거기서 가장 큰 역할을 한 건 배우들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방금 우리 관객분도 말씀하셨지만 거기에 무슨 화려한 액션 테크닉이 있는 거나 화려한 촬영 기술이 있거나 화려한 연출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온전히 배우들이 해낸 겁니다. 우리는 그냥 가만히 지켜본 거고 그다음에 정말로 고생을 많이 했고 정말 처절하게 했어요. 그리고 기회가 되신다면 여러분 그 안중근 자서전을 한번 읽어보시면은 거기에 그 전투가 나옵니다. 근데 물론 그 전투는 여름 전투예요. 제가 이제 겨울로 바꾸긴 한 건데 근데 정말 처절하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어떤 화려함과 통쾌함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전투는 그 안중근 자서전에 바탕을 두고 그렇게 찍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리얼리즘을 제일 살려서 찍으신 전투씬이었군요. 또 다음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저쪽에 가운데쯤에 지금 흰 옷인가요? 네, 안녕하세요. 현빈 배우님의 정말 오랜 팬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알기로 배우님께서는 이 작품이 워낙 어렵고 또 이제 무겁다 보니까 굉장히 오랜 기간 고민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 역시 이제 새로운 일을 맞이할 때 이런 두려움이란 감정이 가장 먼저 앞서는 것 같아요. 이제 배우님께서는 어떤 계기로 또 어떤 마음으로 이런 결정을 하게 되셨는지 무엇보다 지금은 후련하신지 궁금합니다. 우선 첫 번째 질문에 대답을 하자면요. 감독님의 의지와 열정 때문에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제가 감독님이 저한테 계속 3번 거절을 했다, 3번 거절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배우 입장에서 그럴 수밖에 없어요. 실존 인물을 연기한다는 게 정말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 계시는 관객 여러분들 마음과 머릿속에 각자 다른 또 안중근 장군에 대한 이미지나 생각을 갖고 계실 테고 거기에서 너무 벗어나도 안 되고 또 그렇다니 영화인 특성상 또 너무 안 벗어나면 또 그것도 안 되고 하다 보니까 실존 인물을 연기한다는 게 힘든데 감독님을 만날 때마다 감독님의 이 작품으로 하고자 하는 이야기와 의도와 그리고 그 열정이 정말 어마무시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저도 이제 감독님의 팬이었고 그래서 이 정도로 열정을 가지시고 의지를 갖고 이 작업을 하시는 우리 감독님을 믿고 이거는 가봐도 되겠다라는 게 첫 번째였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배우 일을 하면서 이렇게 훌륭하신 분을 연기할 수 있는 기회가 얼마나 될까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그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배우를 통틀어서 이렇게 또 훌륭한 배우를 연기할 기회를 가질 수 있는 배우들은 또 얼마나 될 것이며 그런 걸 생각을 했을 때는 굉장히 영광스럽고 좋은 기회더라고요. 그게 또 연출을 하시는 분이 우민호 감독님이시고 이러니까 그래 내가 이런 것들은 한번 완전히 다른 생각으로 접근을 해서 한번 시도를 해봐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결정을 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이 뭐예요? 후련하신가요 지금? 작품이 끝나고 나서는 조금 후련했었어요. 근데 그게 바로 크랭크업 때는 아니었었고요. 조금 시간이 필요했었는데 그래도 이제 어깨를 짓눌렀던 압박감이 없어지는 것들을 조금 느꼈을 땐 좀 후련해지는 기분이 있는데 지금 다시 이렇게 하얼빈에 대한 홍보를 하고 관객분들과 또 다시 그때의 일을 생각을 하면서 얘기를 해야 되니까 다시 이렇게 스물스물 올라오고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또 다음 질문 받아볼게요. 이번에는 요 가운데 저기 뒤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예, 여기 지금 방금 안경 쓰신 분 손 드셔서. 네. 네, 안녕하세요. 저 영화 3번 봤는데 3번 다 어혈했어요. 되게 감동적이고. 그리고 감독님 인터뷰 봤는데 영화 크랜바스에서도 클로즈업샷 그런 거 안 찍으셨는데 혹시 촬영하실 때 혹시 몰라서 찍어놓은 거 있으신지 격한 감정심에서 그리고 찍으시면 블루레이에 또 혹시 수록될 수 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네. 그 안중근 장군의 격한 감정신 중에 하나는 사실은 최재형 선생님이랑 같이 안가에서 이창섭이 죽고 난 다음에 것인데 그 얼굴 클로즈업 찍었습니다. 기가 막혔죠. 블루레이에서 볼 수 있나요? 근데 그거를 제가 왜 풀샷으로 뺐냐면은 그 안중근 장군의 눈물을 관객분들이 가까이서 보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은 좀 멀리서 바라보길 바랬습니다. 그게 뭔가 더 먹먹하게 다가갈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거 조금 다른 얘기인데 매디슨 카운트리 날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클린트 이스트우드랑 메리 스트리 나오는. 거기서 보면은 감독이 또 클린트 이스트우드입니다. 보신 분도 계시고 안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거기서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이제 결과론적으로 둘이 헤어져야 할 수밖에 없는. 근데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감정이 복박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카메라가 이렇게 있으면 갑자기
정말 바라보기도 돕니다. 그리고 뒤돌아서 울어요. 나중에 이제 클렌치 수자인데 이제 기자가 물어봤어요. 왜 뒤돌아서 울었냐? 그 우는 얼굴 관객들이 정면에서 보여주기 싫었다는 거예요. 아마 저도 그런 느낌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안중근 장군의 그리고 안중근 장군의 얼굴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거는 좀 맨 마지막 얼굴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장면을 위해서 되게 아끼고 아꼈던 것 같아요. 그 장면에서 제가 그 영화 40도의 혹속에서 찍었는데 현빈 배우한테 그 순간에 정말 많은 걸 제가 디렉션을 줬습니다. 되게 복잡해요. 사실 지금 생각해보면 말도 안 돼요. 너무 좋아서 무슨 말을 한지도 모르겠고 사실 현장에서 감독이 배우한테 여러 가지 디렉션을 준다는 거는 알아서 하라는 얘기예요. 사실 배우가. 근데 너무나도 기막히게 제가 원했던 얼굴이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 장면을 끝내고 우리 홍경표 촬영 감독님한테 형님 딱 찍는데 나는 저기요 뭔가 안중근 장군이 하늘나라를 못 올라가고 부천에서 막 계속 떠들면서 우리랑 우리 나라를 계속 걱정하는 것 같아요.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장면을 찍고 되게 울었어요. 너무 미안하고 죄송스러워서. 어떤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최재형 집에서 그 장면은 제가 명장면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 자신 스스로가 그거는 원래는 제가 하려고 했던 거는 그 창가 앞에 의자를 하나 두고서 이렇게 안중근 장군이 거기에 원래 앉아서 시작하는 걸 시작했는데 현빈 배우가 그 공간에 딱 들어와가지고 계속 그 공간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는 그 공간에서 안 떠나요. 그러니까 뭔가 이제 배우로서 이제 그 공간에 계속 있는 거죠. 그러면서 저한테 와가지고 감독님, 저 의자 말고 이 구석, 이 어둠 속에 들어가서 그렇게 앉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그 마음이 뭔지를 알겠던 거죠. 그렇게 동지가 죽고 작전을 또 실패하고. 그래서 시작된 장면입니다. 그래서 촬영 감독, 조명 감독 모두가 그 조명을 다 라이트를 바꿨어요. 이제 그 배우에 맞게 하게끔. 그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는 게 왜 굳이 그 햇살 그 창가에 나오는 그 햇살 앞에 앉지 못하고 그렇게 어둠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는지 그걸 한번 들어보죠. 거의 배우님이 굉장히 많은 디렉션을 또 스스로 하신 것 같긴 하네요. 또 얘기 들어보니까. 그게 세트에 들어가서 그 공간을 딱 보는 순간 그 부분만 완전히 암흑이었어요. 네, 정말 암흑. 네, 근데 한참 생각을 그 공간에서 그 공기와 흐름이나 여러 가지의 이제 지금 해야 될 연기들이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공간에 한참 있다 보니까 어느 누구보다도 더 싫었을 것 같아요. 내 주변에 누군가가 또 떠난다는 거를 그 감정을 또 느껴야 되고 그리고 지금 내가 목표로 하고 있는 한 발 한 발을 가고 있는 와중에 한 번도 우리 영화에서는 안중근 장군님이 성공한 장면이 안 나와요. 네, 거사를 빼놓고 그 전까지 과정 중에도 계속 가다가 실패하고 가다가 실패하고 가다가 실패하고 그러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둘씩 떠나가게 되고 그도 인간인데 아무리 강한 정신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정말 안 무너졌을까? 근데 그 무너지는 모습을 누군가에게 보여주는 순간 이 옆 사람들도 다 전염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안 보이는 동굴 같은 곳으로 들어가서 혼자만 그 감정을 삭히고 나와서 다시 아무렇지도 않은 척 해야 되는 인물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감독님한테 그 구석으로 들어가서 전혀 생각지 못한 가장 나약한 존재인 안중근의 모습을 만들고 싶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웅크려 들어가 있었고 네, 그랬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저
정말 명장면인데요. 많은 분들이 이제 어떤 회화적인 장면이라고 이제 렘브란트나 무슨 카라바조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저는 또 이제 러시아 클래식 영화들이 많이 떠올랐거든요. 그 형식주의 시대에 그렇게 조명을 많이 사용을 했었기 때문에 그런 영화들도 떠오르면서 너무 이 영화가 정말 고혹한 그런 연출로 만들어진 작품이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습니다. 네, 또 두 손을 드신 분이 계셔서 기회를 안 드릴 수가 없네요. 저기 안경 쓰신 분께. 네. 감사합니다. 영화 잘 봤고요. 저는 그 박정출의 대사가 너무 마음에 와닿았는데요. 얼마나 더 죽어야 독립이 되겠는가, 그 대사를 들었을 때 그 독립군 역할을 하신 배우님들끼리 그 대사를 듣고 혹시라도 만약에 내가 그 시대에 독립군이었으면 어떤 마음이었겠다라는 얘기를 나누신 게 있는지가 궁금했고요. 안중근 장군님의 그 다음 그 안가에서의 대사가 그래도 계속 나아가야 하지 않느냐, 그 대사로 그 안중근 장군님의 마음은 대신 들은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럼에도 계속 그런 얘기를 듣고 정말 끝도 없이 계속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그런 자취들을 남겨주셨기 때문에 독립된 대한민국이 생겼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안중근 장군님을 연기하셨던 배우님과 감독님, 이걸 만들어주신 감독님이 혹시라도 이 대한민국을 만들어주신 독립운동을 하신 분들께 장군님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해주시고 싶은 말씀이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두 가지 질문인데요. 첫 번째는 내가 독립군이었다면 어떻게 했을까? 두 번째는 그 독립운동가 분들께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두 분 말씀 어떤 분부터 해주시겠어요? 네, 제가 먼저 할게요. 네, 저희 나눠본 적 있어요. 배우들이랑 술 한잔 하면서 근데 제가 연기한 안중근 장군님에 대한 압박이 저한테는 굉장히 크게 있었지만 그게 저뿐만이 아니었더라고요. 박정민 배우는 우덕순이라는 실존 인물 때문에 압박을 받고 있었고 우리 조우진 선배가 한 또 김상현이라는 인물은 가상 인물이긴 하지만 이 독립군을 또 같은 마음으로 준비를 하고 계셨고, 그래서 어느 순간 이 모든 캐릭터들이 이게 내가 누구를 연기하고 있냐를 떠나서 어느 순간 하나의 다 독립군 한 명 한 명이었던 것 같아요. 저희 촬영장에서.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같았었고, 그래서 저희가 조금 더 빨리 가까워지면서 동지애 같은 게 실제로 생겼고요. 그러면서 이제 술 한잔 마시면서 서로 얘기를 나눠봤죠. 그거에 대해서. 근데 정말 누구 하나 쉽게 대답하기가 쉽게 대답할 수가 없는 질문이더라고요. 제가 만약에 지금 가정이 없고 혼자 있는 사람이라면 지금 우리나라에 전쟁이 나간다면 나갔을 것 같아요. 근데 또 저의 입장이 바뀌고 가정이 생기고 나서는 이게 그냥 단순히 혼자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뭔가 생각해야 될 게 많고 고민거리가 생기죠. 그러다 보니까 저는 또 그 입장에서는 섣불리 내가 그 당시 때라고 하더라도 지금 같은 상황이면 저는 쉽게 결정 못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안중근 장군이나 그 함께했던 동지들의 그 업적이 더 대단한 것 같아요. 제가 안중근 장군님에 대해서 이래저래 공부도 해보고 이렇게 저렇게 표현하려고 나름 매일매일 상상도 하고 고민도 하고 하면서 느낀 거는 그분이 지금까지 이렇게 우리 현 시대까지도 100년이 넘는 시대까지도 그분의 이름과 기록들이 남아있는 건 분명히 달라서 그런 것 같아요. 네. 지금도 감히 그냥 말씀드리건데 발톱도 못 따라갈 것 같아요. 네. 그랬기 때문에 제가 이 압박이 컸던 것 같아요. 뭔가라도 따라갈 수 있고 찾아갔다라면 덜 했을 것 같은데 아무리 찾으려고 그러고 따라가려고 해도 따라갈 수가 없는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 시대까지도 그분의 업적과 그분의 성함은
우리의 가슴과 머릿속에 남아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뭐라고 하시고 싶으신 말씀 있으세요? 만약에 말을 전할 수 있다면은 그 시대의 독립운동가 분들께. 그럼 무슨 말을 하겠습니다.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그냥 감사하다는 말씀, 그리고 미약하지만 그래도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뭔가 좋은 일을 해야겠다라는 혼자만의 다짐을 하는 거죠. 네,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네. 박수 쳐주세요. 마지막 그 안중근의 말씀을 여러분 들으셨죠? 그걸 원하셨던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실제 그 말씀은 진짜 안중근 장군의 말씀입니다. 불을 두고 가자는 제가 만든 거지만 그 중간에 뭐 끝까지 해야 돼. 우리 때가 안 되면 다음 세대, 돕고 다음 세대. 우리의 독립과 우리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까지 끝까지 싸워야 한다. 우리를 대신해서. 본인도 그러셨고, 당신도 그러셨고, 죽은 동지들을 대신하여 싸웠고, 그리고 안중근 장군은 또 그렇게 의거에 성공하셨고, 거기서 독립이 안 되리라는 것도 아셨고, 36년 후에 독립이 됐습니다. 그 미래를 다 보셨습니다. 핍박과 억압과 풍경은 더 거세질 거라고 생각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저항이 커지면 핍박과 풍경과 억압은 더 커집니다. 우리 민주항쟁도 봐도 그랬고요. 일제강점기 말기 때도 그랬고. 그걸 다 보셨기 때문에 그런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밑거름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우리 세대는 여기까지. 우리가 밑거름이 됐으니 그 다음에는 다음 세대가 또 싸워서 죽은 자들을 대신해서 싸워서 또 죽으면 그 다음 세대가 또 밑거름이 되고 그 밑거름이 계속 깊어지면요 어떤 역경이 오고 이런 말도 안 되는 계엄이 오더라도 우리는 다 극복할 수 있습니다. 정말로.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게 우리 국민의 힘이라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이 너무나도 고맙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나는 과연 그렇게 그분의 말씀대로 과연 살고 있는 걸까? 이런 어떤 스스로 이렇게 물어봤을 때 어떤 죄송스러운 마음이 되게 크다는 거죠. 또 그래서 항상 고맙고 또 죄송하고 열심히 잘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안중근 장군의 마지막 그 나레이션이 저는 들으면서 이게 현빈 배우님이 이런 어떤 대사를 하실 때 그 힘이 너무나 느껴진다. 근데 그게 그냥 막 너무 확신 이런 거보다도 강한 거보다도 처연하면서도 힘이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생각하시면서 이제 캐스팅도 하셨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왜 정조 역할 하셨을 때도 영린에서도 사실 그 중용의 그 내용을 말씀하실 때 간절히 바라면은 이렇게 겉으로 보이게 되고 뭐 이제 어떤 그런 대사를 하실 때의 그 나라의 어떤 리더로서의 어떤 힘 같은 것도 느껴졌는데 이번 그 마지막 극락에서도 그런 것들 확실히 느낄 수 있어서 좀 연결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네, 저희가 이제 잘하면은 마지막 질문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혹시 배우님, 네, 어느 분께 한번 질문 받아볼까요? 네, 제가 마지막 질문을 고르기가 너무 부담스러워가지고 네, 감독님이 한 분, 네, 간절하게 어떤 맨 끝에 네, 마스크 쓰신 분께 마이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뒤쪽에 죄송해요. 우선 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죄송합니다. 감기 끝이라 목소리가 요즘 독감이 많이 심합니다. 네. 그래도 감기 중에도 무대 인사로 와서 현빈님 배우님과 셀카도 찍고 그래서 저희 감기가 더 나은 기분으로 지금 열심히 무대 인사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같은 마음이에요, 저희. 제가 지금까지 받은 질문 중에
이제 조금 좀 밝은 질문을 하고 싶었어요. 제가 어디선가 기사를 봤는데, 아니 댓글을 봤는데, 지금까지 안중근 중에 제일 잘생긴 안중근을 보러 간다, 라는 영화를 보러 간다 그러더라고요. 저도 거기서 크게 예외는 아니어서 잘생긴 안중근을 보러 왔어요. 근데 보다 보니 잘생긴 현빈의 안중근은 없고 진짜 안중근이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서 제가 이제 느꼈던 거는 이제 그 중에 현빈 배우님께서 내가 이 장면에서는 진짜 내가 연기를 진짜 잘했다. 네, 본인이 내가 느끼기에 그랬던 장면이 있는지 꼭 있다고 해주세요. 네, 어떤 장면이 가장 마음에 드시는지. 이거 마지막 질문은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참, 이게 하얼빈을 떠나서 연기 생활을 하면서 한 번도 만족했던 적이 없어요. 네, 이게 참 희한하죠. 언제 그런 순간이 오기를 바라면서 연기를 하는데 연기를 잘했다기보단 그래도 참 그동안 그래도 이렇게 연기 생활을 하고 뭐 연기적인 어떤 감정을 잡는 거나 아니면 집중하는 거에 대해서 그래도 이 씬은 그래도 나름 잘 했구나 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 이창섭 동지와 둘이 대화하는 씬이 있어요. 네. 근데 그게 원래 대본에 없던 씬입니다. 감독님께서 전날 갑자기 얘기하셔서 촬영 당일날 그 시퀀스에 대한 대본을 주셨어요. 요거를 찍고 싶다, 찍어야 할 것 같다. 안중근과 이창섭의 이 서로 어느 누구보다도 가깝고 그랬던 또 둘만의 동지애를 보여줘야 될 것 같다고 해서 그게 당일날 대본을 받고 당일날 촬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원신 원컷이었어요. 근데 그게 제 기억에 한 번인가 두 번 만에 오케이 사인이 났어요. 근데 그 저뿐만 아니라 함께 연기했던 이동욱 배우랑의 호흡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저희가 어느 순간 그래도 이 작품에 작업에 그래도 많이 들어가 있구나라는 거를 느끼면서 촬영을 했던 씬이어서 잘했다기보단 그래도 그 씬을 또 좋아하는 씬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씬에 대한 감독님 말씀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어떻게 당일날 또 이렇게 대본을 뭐가 빨리 있어야겠다는 쓰셔가지고. 생각이 네. 들어서 했는데 저는 그걸 찍고 난 다음에 진짜 그 시대의 독립군들은 진짜 독립군들의 모습이 저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특히 별 얘기도 없이 그냥 그리고 두 사람이 이렇게 앉아가지고 그리고 그런 대사를 하잖아요. 나도 그렇게 명주리길 팔자는 아니네. 그때까지 살아갈 수 있겠나 하고 나서 그 정적이 펼쳐지죠.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그리고 나서 그 안중근의 태우는 그 담배 연기만 계속 피어올라가는. 시나리오에는 그런 정적은 없습니다. 그건 배우가 만든 거예요. 그 현빈 배우가 한 건데 저 순간 대사를 까먹었나? 그런 생각을 진짜 했습니다. 그래서 뭐지? 근데 그게 이제 그 어떤 말할 수 없는 그 마음이었겠죠. 그 마음이 이제 그 빈 공간을 채우는 겁니다. 쉽게 그거에 대해서 이게 안 나오더라고요, 대사가. 그래서 한동안 이렇게 하게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제로 거기에 써져 있는 대사들 중에 그게 사실인 게 안중근 장군께서 그 독립이 될 때까지 술을 끊으셨어요. 되게 술을 즐기셨던 분이신데 독립이 된 이후에 마시겠다고 이제 그 기반으로 해서 이제 감독님께서 그것도 신을 쓰셨죠. 네. 실제로 자서전을 보면은 그런 말씀하셨대요. 나중에 독립이 되면은 내 무덤에 술 한 잔 따라. 그렇게 술을 정말 약간 상스러운 말이기보다 좀 말술이셨대요 정말. 어마어마한 술 애주가셨고 술 잘 드셨는데 그 독립이 될 때까지 나는 끊는다. 그리고 내가 이제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 안중근 장군님의
유해를 지금 발견하지 못했죠. 참 안타까운 일이긴 한데. 하나만 더 부탁해요. 갑자기 이 담배 말씀을 하셔서 저희 영화에 담배 피는 씬이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이것도 실제 있었던 겁니다. 예, 자료에 남아있는 것 중에 하나가 실제 그 당시 때 독립운동가 분들이 지금 당장 몇 분 후에 본인이 어떻게 되실지 모르고 당장 내일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그래서 불안한 마음을 담배로 많이 달래셨대요. 담배 한 대를 피면서 그리고 술 마시면서. 그래서 사진을 보면 보통 독립운동가 분들이 되게 멋지게 잘 입고 찍으시는데 그게 또 마지막 사진이 될지 몰라서 또 갇힐 수 있는 대로 갇혀서 이렇게 멋지게 또 찍으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뭐 배우들이 피든 아니면 뒤에 계시는 보조 출연자분들이 피시던 이 담배 연기가 늘 우리 영화 안에서는 자리를 잡고 있는 겁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제작비를 다 담배에 썼냐고. 근데 그게 전부 담배는 아니고 금연초도 있고요. 연기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한 것들이니까 그렇게 받아들여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거의 1시간이 됐어요. 여러분 너무 빠른 시간이 지나갔죠. 네, 아쉽지만 이제 마무리 인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두 분이 같이 또 호흡을 맞춘 드라마 찍고 계시다고요. 네, 너무 기대합니다. 메이드 인 뭐죠? 코리아. 메이드 인 코리아라고요. OTT 지금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인사까지 좀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현민 씨가 하얼빈에서 정말 안중근 양군을 훌륭하게 소화했는데 지금 방금 말씀하신 OTT 드라마 메이드 인 코리아에서는 완전 다른 사람으로 나옵니다. 거기서는 아주 악역입니다. 근데 그냥 악역은 아니고 야합탄 기대해 주시고 오늘 다른 분들도 즐겁게 한 것 같은데요. 네, 너무 즐거웠어요, 감독님. 제 바람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여기서. 왜냐면 배우님 마지막 인사하셔야 되니까. 9점까지 저희 쭉 달려가지고, 저희 어떻게. 천만까지 갑시다. 제 바람 하나입니다. 배우님 마지막 인사해 주십시오. 오늘 이렇게 영화에 대해서 또 저희 영화를 봐주신 또 관객 여러분들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자리가 저한테는 굉장히 뜻깊고 소중한 자리거든요. 그리고 또 어떤 영화에 대해서 모르셨던 부분이나 이런 것들도 이렇게 같이 얘기 나눌 수 있어서 너무 좋았던 자리인 것 같고요. 지금 저와 함께 계시는 여러분들한테도 그런 시간이 되셨기를 바라봅니다. 요즘 날씨 추운데 감기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두 분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고 조심히 돌아가십시오.